올 여름 참 무척 더웠죠. 그래서 비나 태풍을 기대하긴 했었는데 그런데도 막상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비상사태가 됐죠. 태풍 쏠릭이 이제 오늘부터 한반도를 관통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주의,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폭염으로 오른 물가가 또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대명절, 추석까지 있죠. 물가 안정세를 되찾기는 더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석 센터장,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태풍 쏠릭이 어떤 상황인 거죠? 현재 그 제주도 그 서귀포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한 23km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3m로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대비를 해야겠군요. 지금 태풍 쏠릭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부터는 저 서북서진하면서 제주 쪽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는 저 제주 서귀포 남쪽 한 130km 해상, 그다음에 내일 새벽 3시에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 오후 3시 정도에는 광주 서쪽 해상, 그다음에 내일 오후 한 8시 정도에 보령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 태안반도죠. 그쪽으로 네. 상륙을 하고선 모레 새벽 3시 정도에 서울 인근을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예상 진로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호남 바로 서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네. 충남 북부에서 상륙을 합니다. 그 수도권을 관통을 해서 북한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지는 경로가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여름에 폭염이 심하게 왔고 뭐 곳곳에서 이제 태풍이 형성됐다고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통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번엔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태풍이 많이 들어왔죠. 실제 예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본이나 뭐 중국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렇습니다. 프라필룬, 마리아, 암필, 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때는 왜 우리나라가 못 들어왔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상층부터 하층까지 굉장히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태풍은 이 고기압 중심으로 못 들어와요. 그 주변 가장자리를 돌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워낙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예 태풍이 우리나라 들어오질 못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져서 네. 동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태풍 쏠릭은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군요. 폭염이 가니까 태풍이 왔단 말이죠. 사실 폭염 때문에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보도 많이 나왔어요. 뭐 시금치, 수박 한 통이 뭐 4만 원, 5만 원.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더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상품이 이제 바로 농수산물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또 축산물, 어패류의 이제 생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확량이 줄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어떤 이제 그 농작물의 공급을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이나 아니면 또 이제 생육 중인 이제 작물의 피해가 크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쌀이나 과일 같은 이제 이런 농작물들은 단 며칠간의 어떤 태풍 피해로도 1년 농사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가격의 불안정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날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더운 날이었으면 적절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과 극을 달리는 이제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농산물품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품목을 좀 알아볼까요? 전에는 이제 시금치, 수박 이런 것들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이제 태풍이 또 온단 말이죠. 추석 앞두고 있고요.
예상되는 품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발표된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4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밥상 물가는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의 어떤 상승 압력도 그만큼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 아무래도 농수산물 가격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전달보다 7.9%, 또 축산물은 3.5% 상승을 했는데요. 폭염 때문에 작황이 악화되면서 농산물 중 시금치 가격이 전달보다 130%, 또 배추는 90%까지, 또 무는 60%까지 뛰었습니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고춧가루 가격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한 55% 이상 상승했는데요. 축산물 중에서 이제 닭고기와 달걀 같은 경우에도 생육 환경이 나빠지고 또 이제 계절적인 수요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네. 전달보다 14%, 22.7% 가량 이제 올랐습니다. 농림수산품 전체 물가는 전달보다 한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시금치가 130%에다가 배추가 90%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올랐죠. 폭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단지 폭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또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세라든지 유류비 같은 이제 시설 운영 비용들, 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 이제 밥상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물가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폭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일 35도가 넘는 이런 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고 폭염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94년에도 물가가 35%나 이제 급등하는 등 네. 날씨와 생활 물가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좀 연관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곡류나 농작물이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재배 기간 중에 일부 기간만 이제 기후나 날씨가 안 좋아도 이제 생산량이 출하량이 이제 급감하는 이런 영향을 받치게 되고 또 이제 단기간에 또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폭염은 축산물이나 어패류의 이제 생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제 폐사가 늘어서 이제 그렇죠. 가격이 또 상승할 네.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농축수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생육 기간 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또 이걸 복구하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해당 생산 주기에 이제 농사는 결국 이제 망치는 셈이 되는데 채소처럼 뭐 이제 시설 재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교적 재배 기간이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공급 부족을 겪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네. 곡류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이제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이제 밥상 물가 상승 여파가 좀 지속될 우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진에서 이제 그 폭염 때문에 삐쩍 마른 수박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러게요. 추석에 또 이제 과일 소비가 많다 보니까 과일의 가격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여름철이라는 게 이제 제철 과일을 아주 싸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인데 네. 올해는 아마 과일 드시기가 조금 맛이 어려우셨지 좀 않았을까 떨어졌죠.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에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지열로 인해서 채 익기도 전에 이게 이제 골거나 이제 마르는 이런 걸로 그래서 아주 이제 수확량이 급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지 수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 만에 가격이 50%나 이제 급등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났고요. 복숭아도 이제 평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 가격이 올랐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65%, 또 여름 사과인 지금 아오리 같은 경우에도 한 55%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제 제철 과일을 즐기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과일 쪽으로 이제 소비자의 손길이 좀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체리나 바나나 같은 뭐 수입 과일 소비가 늘고 또 냉동 블루베리 같은 이제 냉동 과일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5% 매출이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태풍 때문에 초비상인 것 같습니다. 물가도 비상이고 특히나 이게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격상했어요. 그 주의 단계도. 그렇다면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태풍 쏠릭 그 앞서 예상 경로를 짚어봤잖아요.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태풍 쏠리의 가장 특징은 도넛
도넛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넛 보통 형이요?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면 되게 이렇게 나선형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는데 이 도넛형 동그란데 눈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태풍이 굉장히 강한 태풍입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예.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도 강하고 비도 강하게 내리는 태풍인데 일단 그 가장 인접한 그러니까 가까이 지나가는 지역은 피해가 상당히 클 거로 봐요. 그래서 제주도가 피해가 좀 클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남 쪽의 남해안 지역 이쪽은 남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리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해안 쪽은 상당히 강력한 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네.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다 보니까 충남 서해안이라든가 호남 서해안 쪽 이쪽은 바람 피해가 상당히 클 거로 보고요. 이게 이제 수도권을 들어온단 말입니다. 수도권은 거의 8년 만에 지금 태풍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곤파스가 그때 들어올 때 실제로 지금 솔릭보다 훨씬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 피해가 엄청났었어요. 그때 바람 피해가.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이 대형 아파트라든가 빌딩이 있어서 태풍 바람에다가 빌딩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사이를 지나가면 더 세지죠. 네,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실제로 태풍 피해가 굉장히 클 거로 예상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제주도, 전남 해안, 서해안 지역, 수도권 쪽이 피해가 가장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게 오른쪽에 위치하냐 왼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틀려지죠. 유형도 피해 유형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태풍 같은 경우는 그 진행하는 우측 방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풍 자체의 바람에다 북태평양 고기압 바람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우리가 위험반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바다에서 선박이 지나갈 때 태풍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태풍 지나가는 방향. 네네. 그쪽이 덜 위험하니까. 우측이 좌측보다 풍속이 한 30% 정도 더 강합니다. 근데 지금은 서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태풍보다 피해도 더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해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전역이 우측에 놓이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다 좀 더 위험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이거 그러면 말씀하신 농산물 피해도 바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러게요. 많이 훼손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공급에 더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어요. 네, 분명히. 태풍의 이동 경로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지역에 상륙해서 수도권을 관통한다라고 하면 네. 이 지역을 주요 산지로 하는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충남이나 경기 지역은 쌀을 비롯한 곡류나 채소 또 과일류의 주요한 산지입니다. 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전체 생산량이 한 3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시금치를 비롯한 시설 재배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고 또 가을 무와 배추도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제수 과일인 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경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 강풍과 폭우로 재배 시설이 부서지거나 또 침수나 낙과 등의 어떤 농작물 피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석 전까지 시금치, 무, 배추 등의 채소류와 배와 같은 제수용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비슷한 그 경로를 갖고 있는 2010년의 태풍 곰파스 이후에도 네. 그 시금치를 비롯해서 이제 추석 물가가 급등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네.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 솔릭뿐만이 아니라 지금 20호 태풍인 시마론도 이제 일본 오사카부터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마론 북상 경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위성 사진에서 보면은 저 소울릭에 있고 남동쪽으로 이제 그 시마론이 있는데 시마론은 지금 강한 대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일본 오사카 서쪽으로 상륙을 해서 일본을 관통한 다음에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택할 땐 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우리나라는 없는데 문제는 저 태풍이 간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라오고 있는 소울릭에 태풍은 두 개의 태풍이 비슷한 쪽으로 오면은 서로 간섭을 하는 휴지화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2012년에 있었죠. 태풍 덴빈이 먼저 우리나라로 올라왔는데 뒤따라 오던 볼레벤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태풍을 대만으로 밀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올라가고 나서 뒤따라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들어온 사례도 있거든요. 굉장히 태풍끼리 서로 간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솔릭에 내일 제일 가까워집니다. 네. 시마론하고 제일 네. 가까워지면은 후절 효과의 간섭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로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자, 시마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다고 저희 가정하면 폭염은 사라지는 겁니까? 일단 뭐 그렇게 내일서부터 비바람을 비가 내리니까 뿌리는데 사라지지 내일하고 않겠습니까? 모레는 뭐 서늘하죠. 이후에는 근데 이제 주말부터는 물론 올 여름 같은 폭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북태평양 고열셀이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한 33도 내외 정도 이 정도 더위는 있을 거로 보고요. 네. 올해가 좀 더위가 늦게까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도 평년보다는 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태풍 피해 줄이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태풍 재난 방송을 좀 많이 들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 비산물이거든요. 날아다니는 물체에 맞는 건데 태풍이 올라와서 주변에 왔을 때는 가급적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태풍이랑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게 노약자들입니다. 네. 좀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해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이 강합니다. 따라서 파도라든가 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 그 저지대 주민분들께서는 대피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풍 대비 잘 하셔야겠고 태풍 때문에 오르게 될 물가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준비하려면 참 풍성하다는 게 추석의 매력인데 올해는 네,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명절 장보기는 곡류, 채소 또 뭐 과일류에서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아주 다양한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품목별로 좀 저렴한 시기와 장소를 좀 잘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추석 상품품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재래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지만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가 좀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시기별로 보면 그 육류는 한 열흘 전, 또 네. 수산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과일 같은 경우에는 4, 5일 전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구입 시기를 좀 나눠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면 현금보다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네. 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할 때 지난 설 같은 경우 이제 50만 원 한도까지 10% 이상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서 장 보신다라고 하면 기본 10%는 저렴하게 알뜰하게 장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분증 지참하시고 수협이나 새마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이제 우리은행 같은 이제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풍도 대비를 하셔야겠고 오르게 될 물가도 그러게요.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대비할 게 참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선정 또 방기석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